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예요. 오늘은 미국 ETF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주식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디선가 들은 종목을 한 주 정도 MTS로 사보는 거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문제는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 트렌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가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때 많은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상장 지수 펀드 ETF인데요. 저번 동영상에서도 간단히 말은 나왔었어요. 이 단어는 ETF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데요. 저희가 미국 주식 개요에서 미국 주식 시장의 S&P나 나스닥 지수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 있잖아요. 네, ETF는 주요 주가 지수의 흐름에 맞춰 수익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의 특징과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ETF는 지난 30년간 발명된 금융 상품 중 가장 획기적인 상품이죠. 또한 단순한 상품 구조와 낮은 수수료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요. 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째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ETF는 산업별, 섹터별로 투자할 수도 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치주 등 이렇게 운용 스타일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찾아보면 금, 원유, 원자재 같은 상품 선물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거나 자산 배분을 하기에 용이해요. 그리고 둘째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아마존, 구글 이런 주들의 한 주 가격이 정말 후달덜 하잖아요. 하지만 특정 우량주 또는 여러 개의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를 거래하게 되면 소액으로도 이런 우량주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셋째, 펀드에 비해 운용 부수가 매우 낮고 ETF의 경우 환매 수수료가 없어서 전체적인 거래 비용이 펀드보다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는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현금화가 쉽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니까 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렇게 장점이 참 많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I 명의 계좌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미국 ETF와 개별주를 적정 비율로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0년대 후반에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순이에요. 1위인 엑소모빌. 어떻게 됐죠? 또 월마트 또한 이제 아마존에 밀려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2015년부터 나왔어요. 또 보잉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왜 미국 ETF도 반드시 일정 비율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좀 가네요. 미국 ETF는 S&P나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해당 종목 또한 없어질 이유가 없는 거네요.
네, S&P나 나스닥을 추종한다는 뜻은 해당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 종목들을 알아서 분산 투자했다는 말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미국 ETF는 미국 경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우량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높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I 명의의 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필연적으로 매우 장기간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증여세 이슈로 매도가 어려운 점을 계속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따라서 장기간 수익성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개별 종목과 미국 ETF를 적정 비율로 분산 투자하시길 권해드려요. 네. 그럼 어떤 ETF에 투자해야 될까요? 미국 상장 ETF는 약 2,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I 명의의 계좌로 소액하는 거라서 이렇게 다양한 ETF를 백화점식 나열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S&P 500에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나스닥 추종하는 ETF 중 골라서 모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자기가 죽은 뒤에 아내에게 남겨진 돈으로 90%는 S&P 500에 투자를 하고 10%는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네,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대표적인 것이 SPY, IBB, VOO가 있는데요. 5년의 가격 차트를 볼까요? 세 개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꾸준히 상승하는 트렌드네요. 그럼 이 세 개의 ETF를 비교해 볼까요? 네, 먼저 운용 보수는 뱅가드가 운용하는 VO가 0.03%로 가장 저렴해요. 그렇지만 상장일 또한 2010년으로 역사가 가장 짧아서 운용 자산 규모가 세 가지 중 가장 작고 그에 따라 이제 일 평균 거래량 또한 제일 작습니다. SPY의 경우 운용 보수가 0.09%로 가장 높지만 그만큼 오래된 역사답게 운용 자산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에 따라 일 평균 거래량도 가장 많죠. 유동성이 풍부해서 황금성이 뛰어난 점이 장점이에요. 이 세 개의 ETF가 어느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보유 종목과 비중은 거의 유사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분기 배당이고 운용 보수 자산 운용 규모와 일 거래량의 차이 그리고 배당률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고 선호하시는 상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장기로 모아가니 이제 SPY의 운용 보수가 좀 높아 부담된다 이러시면 가장 낮은 운용 보수인 VO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용 보수가 좀 높더라도 그냥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인기 있는 ETF를 선호한다 싶으시면 SPY. 또 운용 보수도 좀 적당하면서 배당률이 SPY나 VO보다 좀 높은 상품을 선호하시면 IBB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TF 구성 종목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ETF 구성 종목은 새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비중도 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은 각 개별 종목의 주가에 따라서 당연히 비중이 변변히 변하겠죠. 자, 그럼 이번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유명한 QQQ를 좀 살펴볼까요? 네, QQQ는 인베스코라는 운용사에서 1999년에 설정한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고요. 예전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상위 종목 10위 중 가장 사랑받는 ETF죠. 5년간의 차트를 보면 SPY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 상으로는 QQQ가 SPY를 훨씬 압도하네요. 네, 사실 지난 몇 년간의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QQQ의 성장률이 훨씬 크죠.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니까 SPY의 종목 구성의 차이가 클까요? 사실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 ETF와 보유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상위 6개까지는 동일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인데 다만 비중이 매우 차이날 수밖에 없죠. QQQ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상위 10개의 기술주 비중이 56%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섹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운용 보수는 어떤가요? SPY도 S&P 500을 추종하는 ETF 중 운용 보수가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QQQ 같은 경우도 이 SPY의 2배가 넘어요. 또 운용 자산 규모와
일평균 거래량 또한 차이가 거의 2배이고요. 이런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S&P 500 ETF냐, 나스닥 ETF냐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기술 성장주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시는 상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미국 ETF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